마지막 오자 토론입니다. 내일 대선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씩 나오셨던 극당의 선수들 중에 에이스만 다시 모였습니다. 자. 그분들 나왔으면 그분들도 에이스를 했겠지,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선대위 전략본부 부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영기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진수희 총괄 선대본부장 나오셨고요.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선대위 기약 전략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신불리입니다. 네. 그 말이 좀 어렵긴 해요. 호칭이 너무 어려워요. 네. 못 외우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빙이니까 제인, 홍반장 찰스 등등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부에서는 1번부터 쭉 각 당의 현재 바라보는 마지막 판세에 대한 이야기, 수치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마지막 판세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당, 지금 전략적으로 저 당을 공략해야 되겠다 싶은 한 당을 지정해서 폭탄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번에 기획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아마 2부가 끝나고, 그리고 3부에 가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프리로 난투극을 벌이는 것으로. 삿대질과 함께. 잘 안 보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 오자 하다가 2부에는 안 그런데 3부에 가면은 청취자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진짜로 삿대질이 등장합니다. 흥분해서. 자, 그러면 공통 질문입니다. 각 캠프에서 판단하는 깜깜이 기간이니까 막 던지겠죠? 어차피 수치로 확인이 안 되니까. 각 캠프의 현재 판세 분석, 그리고 상대 공략. 자, 1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인입니다. 저희는 저희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갤럽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6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확립된 이론인데요.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갖고 만든 얘기입니다. 갤럽의 공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D-6일부터 공표 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로 이어졌다. 한 번도 결과가 뒤바뀐 적이 없다라는 게 갤럽의 공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마지막 여론조사들 일제히 언론사 발표한 것을 쭉 따져보니까 저희가 부동의 1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갤럽의 공식에 따라 저희가 1등 할 거라고 저는 당선될 거라고 보고요.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다. 다만 2, 3위 간에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공략할 데가 없나요, 이제? 아니 무슨 판세를 좀 보시고. 판세부터? 네, 좋습니다. 판세부터 한번 돌죠. 네, 2번 스트롱맨입니다. 스트롱맨으로. 네. 지금 스트롱맨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추세상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지난주에요? 예, 지난주에. 근데 여론조사 다 발표될 때였어요. 그러면 발표될 때, 그래 나왔잖아요, 일부. 그리고. 지난주에 실버 크로스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요번, 일단 막 던져. 어제 지난 거 말고 그 전 주말에. 그리고 이번 어제까지의 3일 연휴 주말 중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이미.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승리할 일만 남았다. 근데 이게 저희도 얘기가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NHK에서 역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저께부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시면 유권자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조차도, 언론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외신에서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캠프에서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잘 씁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좀 주춤했던 거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새로운 전개를 마련해서 여러 후보들 중에 단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속으로 걸어다니면서 국민들이 많이 더 지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주 어제죠. 어제 일요일, 그제 토요일 이 주말 중에도 아마 대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철희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갤럽 공식 맞습니다. 갤럽 공식 갤럽이 잘 맞춥니다. 아무튼 맞추는데 그때의 대선은 주로 양당 체제에 있었던 대선에서만 유효했던 거고 지금 같은 3당 4당 체제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작년 총선에 3당 체제 만들 때 갤럽도 틀렸죠. 그 공식이 아마도 이번 대선도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갤럽의 공식에는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YSDJ, JP까지 나왔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네. 양자 대결은 아니에요. 예. 싸움 서태진 좀 이따 네, 해주시죠. 깨알 같은 팩트 체크를. 자, 4번. 예. 예, 승민입니다. 이번 선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존의 투표 관행 선거 문법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이제까지는 맞췄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 별로 못 맞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 선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스트롱맨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직접 제대로 안 읽고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사는 일단 국내 주제도 아니고 홍콩 주제하는 기자가 쓴 건데 내용을 보면 보수의 대결집, 중도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 전제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 다음 얘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고, 예, 지금 유승민 후보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유승민 효과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유승민 효과에는 일단 샤이 부끄러웠던 보수가 유승민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고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프라우드 보수로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과거 같으면은 투표를 안 했을 이런 젊은 계층 무당층이 보수에는 낡고 부패한 사람들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대거 신규 보수로 유입된 층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 2당에 몰아주는 그런 투표 아니고 소신 투표하는 그런 계층이 많이 늘어나서 사전 투표율이 늘어났고 그게 유승민 효과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 늦바람 불기 시작한 유승민 바람이 지금 이제 북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9회 말 투아웃의 4번 타자 유승민 후보가 아주 시원한 끝내기 장외 홈런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얻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도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니요. 다른 당들도 이미 아까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는요 지금 실버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방에, 그냥 마지막에. 시원한 끝내기 예. 역전 홈런 날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불리입니다. 저는 그 홍준표 후보의 골든 크로스는 뻥 크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 20% 봅니다. 20%나요? 많이 네, 보고 너무 최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20%까지 보는데 네. 지금도 아니 근데 그 골든 크로스를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상대 측 진영의 표가 훨씬 더 결집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힘내라 신불리.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권 교체는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모든 주권자의 표가 사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표 한 표가 다 자신의 의사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아가지고 이 정권 교체가 뒤집어진다. 이거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서는 골든 크로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 촛불 크로스다. 촛불 개혁의 민심을 그대로 담는 그런 어떤 역전극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심상정의 홍준표를 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 청산의 마지막 마무리는 정의당 신불리가 스트롱맨을 잡는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고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이변은 딱 그거 하나 남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약간 모자랍니다.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 신불리 참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놔두시지 말고 내일 최대한 힘을 모아주시고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확고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신불리에게 던져주십시오. 굳세어라 신불리.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선거는 처음 봅니다. 유권자들은 현명하니까 딱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저 판세를 쭉 듣고 나서 상대 후보 중 한 군반 지역에서 그 판세는 틀렸고 실제로 만든 건 이거다 이렇게 공방이 몇 번에 걸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이어지면 저희가 끊고 다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제인입니다. 판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우리 스트롱맨께서 꼭 판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다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젠가요? 문재인이 되면 우리나라를 북에 바친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북에 갔다가 바치면 이거 선거하지 말고 형사 고발을 하셔야지 왜 이걸 선거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의문스럽고 친북 좌파를 심판하자 그랬는데 나라 말아먹은 게 친북 좌파입니까? 아니면 친박 골수 우파입니까? 지금 대선이 뭐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당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뭐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전 선이 있다고 보는데 이 선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잘 씁니다. 근데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 여기 1번과 2번의 공방이 있은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예. 조금 더 붙여가지고 붙여서. 저도 신불리. 그 스트롱맨이 못 기다리시네,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게 맞아요. 네. 맞고 맞았는데 다시 또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막말로 여성 관련한 뭐 사회 시대착오적인 그런 몇 번의 말. 어떻게 최근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빨갱이란 말, 좌파 척결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5년이 또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만 하지 말고 국민의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불어 막말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 이제 질문 저는 북한에다 나라를 잠깐만요. 팔아넘길 그러면 룰을 이렇게 바꾸죠. 1번이 누군가 지목을 하면 그분에게 던질 공격을 한 번에 다 던지는 거죠. 예. 말아서. 아니, 저는 자, 진짜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돌돌마리로. 예. 홍준표 후보가 아닌 그러니까 나라를 북한에다가 팔아넘길 친북 좌파 세력이 누굽니까?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 질문이 많아요. 잠깐만. 아니 근데 예. 꼭 지금 제인이 제기한 그 문제하고 그 엮은 거죠 같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예, 예. 2번이 공격받을 때 다른 분도 한꺼번에 할 게 예, 있으면 예. 그럼 저는 던지는 다른 것으로. 사안으로 알겠습니다. 공격을 하겠습니다. 예. 자, 친북 좌파. 예. 일단 누군지. 스트롱맨입니다. 2번. 자, 그 우리 진수희 선배님도 하기는 스트롱맨한테 하는데 다른 다른 주제로 이슈로. 하신다고요? 다른 예, 예. 이슈로. 예. 야 역시 골든 크로스 일어났습니다. 뻥크로스라니까 자꾸 골든 크로스. 그 전에는 우리 문재인 제인한테 집중적인 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네 분이 전부 다 스트롱맨한테 이렇게 공격을 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 유권자 내지 국민들의 우려 내지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좌파 또 친북 좌파 또 더 나아가서 전에 통진당의 경우에는 종북 좌파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고 그걸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롱맨이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 저기보다 진짜 빙의가 됐다고 해서 스트롱맨이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한번 제가 여기서 옮겨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면 김정은 되살리기, 북핵 볼모화, 한미동맹 약화, 미군 철수 쟁점화, 전쟁 위험 고조, 외국 자본 철수 등 경제 파탄 우려, 강성노조 전횡, 전교조 합법화, 반체제 인사 석방 등 소리 없는 북한화가 급속도로 소리 없는 진행될 것입니다. 아이고야 정말. 자,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한테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 예,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제가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시. 예. 예. 자, 지금 자유민주주의 요 말 잠깐만요. 듣는데 조금만, 잠깐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신 것 중에 아니, 자, 제가 자유민주주의 읽은 것 체제라고 중에 했잖아요. 마무리 요- 그럼 하시고. 요거 그냥 좀 마무리 하십시오. 질문을 자, 답을 자, 안 마무리하고요. 하시니까. 마무리. 네. 제가 읽은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께 발표한 내용인데 이 내용 들으시면서 국민들 중에는 맞아. 아 진짜 잘못하면 저런 급속한 북한화가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자, 예. 알겠습니다. 네. 제인입니다. 많은데 지지율이 그겁니까? 지지 자, 골든 코스가 일어났다.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를 우리가 문서화시키는 게 헌법이죠. 그죠? 그럼 헌법을 누가 유린했습니까? 어느 당이 부분은- 유린했습니까?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야, 그러니까 저기 자 보세요. 헌법을 자, 잠깐 보세요. 헌법을 예, 들어보세요. 실언은 3부에 가서 들어보세요. 등장하는 사태질이 벌써 시작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예. 국회에서 234명이 표결했고 아마 우리 조영기 의원님도 탄핵에 찬성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헌재에서 얘기 헌법상 들어보세요. 비밀을 얘기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비밀을 제 지키게 얘기예요. 했습니다.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판결했어요. 헌법 위반했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문서화시킨 게 우리 헌법인데 그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이에요. 네. 근데 그 당에 있으신 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최소한 네. 충분한 반성을 하든지 최소한 친박에 대해서는 뭔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잖아요. 다 사면해 줬잖아요. 다 복권시켜 줬잖아요. 그래놓고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질문이 이제 그래서 해도 너무하잖아요. 스트롱맨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가치 중에 일부를 훼손했다고 보는 부분이 헌재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승복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승복 안 그러나 하는데요. 이래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잘못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잘못으로 이렇게 해서 적폐로 보고 그 모든 게 청산 대상으로 보는 이거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4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게 신문입니다. 최순실 자, 국정농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뭘 한 게 있어야죠. 결코 그렇지 않죠. 뭘 한 게 있어요. 자, 저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도 있었는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창조 경제를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창조경제 효과가 뭘 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자. 대기업과 자. 그 그 부분 얘기하자면 지금 청년 길어요. 실업에 자, 시달리는 자, 그 청년들이 부분 그 얘기 길고. 들으면 자, 정말 먼저 웃습니다. 질문에 어이가 대해 없어서. 답을 드릴게요. 자, 해보세요. 친박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신데 친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했고 저희가 나름 반성도 저희 현실적으로 그것도 법치주의 내에서의 반성과 징계 아니겠어요? 당원 당규라는 그 절차를 존중하면서 해야지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민중혁명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아니, 승민입니다. 반성을 해도 언제 너무하시네. 했는지. 잠깐만 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복권시키는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뜻도 있지만 저희 당을 지지하는 우파들이 힘을 합쳐라. 그리고 전부 다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유권자 내지는 지지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100% 생각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 제가 두 가지 그런 질문 지지자들의 드릴게요. 뜻을 두 가지 받겠다.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의 후보는 요거까지 하고 예, 나머지 후보분들도 있기 이거 때문에 마지막 해야 되는데. 그거 기억했다가 3부에서 이어주시고 자 2번 후보 공격 들어가 주십시오. 예. 자, 저희 이제 그 제인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 통합이 가장 큰 과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 그 제인 쪽에 계신 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면 이 네이밍 하는데 아주 이름 붙이는 데는 정말로 훌륭한 재주가 있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통합 정부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 그 의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그냥 괜히 제가 짐작하는 게 아니라 이해찬 의원이 얘기하기를 극우 보수를 괴멸시키고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는 가짜 보수를
횃불로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극우 보수라고 하면 나치즘이나 파시즘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나치즘, 파시즘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를 괴멸시키고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적인데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그게 참여정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 질문하세요. 공격이 너무 짧아. 질문. 너무 깁니다. 아니 왜 광화문에 뭘 만들겠다 이게 이게 민중민주주의 광장의 힘으로 저 문재인 제인이 그랬어요. 촛불의 힘으로 청산하겠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법치주의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요. 혁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번에 대한 공격은 지금 뭐라고 써주십시오. 예, 방금 잘습니다. 방금 우리 정영규 의원님이 하신 말씀 주제에 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 통합정보론이라는 게 애초에는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없던 말이었어요. 그 말 안 했었어요. 안 했었고 대탕평, 대통합 나오면서 급조된 말이죠. 진위가 의문스럽다. 또 그 전에 나왔단 말은 이거였어요. 정확히 따지면 연정론을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연정론을 한단 말은 각 정당 간에 뭐 어떻게 뭐 국회라든지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뜻을 모으겠다. 그 정도로 러프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걸 폐기한 거예요. 연정론을 폐기하고 통합정부로 나오면서 국무총리 책임제, 장관 책임제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으로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내에 비춘 건 아닌지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위가 뭔지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1번 후보에 대한 공격을 있으면 예. 한꺼번에. 예. 우선 1번 후보에 대한 겁니까? 2번 예. 후보는 나중에 하고. 예, 1번 후보 없으면 건너뛰시고.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보수 괴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괴멸되어야 할 보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그 보수 중에 자유한국당식 이 보수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는 게 보수의 혁신이고 그 보수의 혁신을 바탕으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이게 우리 정치가 바로 서는 거지. 지금 대선 앞두고 무슨 그 민주당이 정권 넘겨주면 안 되니까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부패한 보수를 바탕으로 한 보수 결집을 하게 되면 저는 제2의 또 다른 탄핵 사태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 개멸을 얘기하려면 오해를 유발하지 마시고 특정 보수 세력을 찝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 그 특혜 채용 사건에 관해서 너무 그 명쾌한 해명을 안 하고 본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다른 후보들 다 아들, 딸, 친인척 나와서 다 돕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심지어는 안희정 후보 아들까지 와서 돕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명쾌하게 해명 안 하고 안 나타나고 선거 지원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데 문재인 후보의 대응이 뭐냐면 고마해라. 이미 다 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뭔가 좀 그 불안한 조짐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질문하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문만 하고 답변은 3부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30초 내에 질문하셔야 돼요. 예, 제인에게는 이 사표론 사표론. 어저께까지도 계속 지금 우상호 선대위원장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주권자의 자기 선택에 대해서 이런 식의 죽은 표다. 불필요한 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공당의 대표로서 너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부에 또 할게요. 제가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 오자 빙의 올드 토론. 크로스 안 일어났네. 오자 빙의 토론 3부에서도 이어집니다. 네, 잠시 후에 마지막 순서에서
5번 후보가 1번 후보를 향한 질문 네. 하다 말았는데 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불립니다. 그것까지 하고 답변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 강력한 개혁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민주당 독자적인 50% 이상의 득표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홍준표 후보를 얼만큼 더 누르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산해서 훨씬 더 많은 득표를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표론 조장이라는 것은 홍반장 누르는데 별로 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강하게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불완전한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대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40.3%로 당선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의 어떤 개혁성이 흔들리거나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혁의 파이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홍반장을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누르고 갈 거냐 이런 전략을 짜는 것이 대한민국 개혁의 전진에 이로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치료를 쓰고 있습니다. 스트롱맨이라고 해주세요. 잘 습니다. 신부님이 그 홍반장 스트롱맨 이 꺾는데 왜 합산을 하는데 민주당, 정의당만 합니까? 저희 국민당까지 포함해서 합산을 해주셔야 맞죠. 줄을 엉뚱한데 쓰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1번 후보 그거는 빨리 제가 다음에 답변 질문 주십시오. 드릴게요. 예, 제인입니다. 다 하나씩 답변 드리면 좋겠는데 우선 우리 저 스트롱맨의 질문, 보수 개멸. 그 보수 개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 악의적인 그 왜곡입니다. 극우 보수의 괴멸을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 보수 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친박 좌파 청산화 척결 아닙니까? 그죠? 뭐 극자 세력 척결해야 된다는 얘기 다 하잖아요. 극자 세력은 척결해야 되고 극우 세력은 괴멸시키면 안 됩니까? 전 당연히 괴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말아먹었던 세력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못 쓴다? 그건 아니죠. 극우 세력, 극우 보수와 보수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극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 극우 없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괴멸시킬 대상이 없어지는 거니까 지뢰 뭐 발이 저려서 우리가 마치 우리를 겨냥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전혀 뭐 신경 쓸 일 없는 거라고 보고요. 장기 집권 얘기했는데 장기 집권은 그 당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서 20년 집권하든 30년 집권하든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스웨덴 복지국가도요. 45년인가 장기 집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문제시하지 않느냐.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그 시비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집권해 보겠다는 건데 그런 얘기도 못할 거면 이게 무슨 엄혹한 유신시대도 아닌데 왜 그런 말 자체가 논란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편가르신다고 얘기하는데 편가르는 거는 박근혜 정부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세월호 얘기하면 세월호 진상규명하자는 쪽을 적으로 규정하고 메르스 얘기하면 메르스 갖고 뭔가 좀 대응이 부실하다 그러면 또 적으로 대응하고 한일 위안부 협상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도 적으로 규정하고 반대 세력 입구로 적이고 종북이고 이렇게 규정한 게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또다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 특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지지율은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80% 찬성하고 20%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20%가 탄핵까지 갈 산이 아니라고 본 거지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여론은 거의 전 100%라고 봐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들 문제. 보수 개멸 그리고 아들 사표론. 문제는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실명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선거인데 아직까지 이런 거에 매달려 가지고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이고요. 어지간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납이 안 되면 두고두고 어차피 뭐 정당이라는 게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금방 없어질 문제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조곤조곤 팩트를 가지고 문제제기하면 전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실체도 없는 인터뷰 하나 들고 와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자기 실명을 걸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 사실관계는 너무 분명해진 거 아닌가요? 사표론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좀 하소연드리고 싶은 건 이럽니다. 사표론이라는 말은 좀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섭섭하고 억울해 하실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하는 거 보면
저는 심정적으로 좀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뭐 마치 나라가 친북 좌파가 집권해서 장기 집권해서 나라를 말아먹은 것처럼 지금 상황을 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과반 이상 득표해서 압도적으로 탄핵이 옳은 것이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 게 국민 여론이라는 걸 보여주면 저희가 50% 이상 득표하고 또 심상정 후보가 또 지금보다 더 득표를 하면 훨씬 덩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다. 심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사표라는 없다. 것은 좋은 언어가 아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예.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싸울까요? 하나만 아니면 덧붙이면 다음 순서로 협조를 해요. 일단 1번 변호를 하고요. 예. 부족한 것에서 한 번씩 더 날려주시고 그리고 3번 후보가 받는 것으로. 예. 네. 이제 스트롱맨입니다. 자, 극우 극좌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극우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이런 것들, 인종주의나 이런 것들을 극우라고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의 일정 부분의 국정 운영에 실정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청산되고 괴멸돼야 될 이런 식으로 극우라고 하는 이거에 동의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니, 근데 우리 북한에도 나라 사회에서 팔아먹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극좌는 이거예요. 북한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정권인데 그 북한 정권에 종북하는 그리고 친북하는 이런 저기는 극좌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은 극좌라고 좀 하는 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즘을 보통 극좌로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류 사실 실패했었기 하나만 때문에. 반박할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분명한 거는 극좌는 있지만 극우는 없다. 근데 없는 극우가 저기를 없어요? 상대로 해서 괴멸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장기 집권 얘기도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선거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건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보수를 괴멸시켜가지고 장기 집권하겠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발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그 재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뭐 철옹성 같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뭐 얘기할 사실은 필요도 없는데 진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극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극우가 있죠. 우선 스스로를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분이 저는 극우라고 봅니다. 스트롱맨이라는 게 제가 딕테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서구 영어 문법으로 치면 이게 독재자예요. 어떻게 버젓이 나는 스트롱맨이다. 나는 독재자다. 이런 용어를 씁니까? 자,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예를 들면 않았다고 아니 그럼 뜻을 얘기하잖아요. 단어를 바꿔야죠. 아니 본래의 뜻이잖아요. 그런 아니, 스트롱맨에 정치학계 일부에서 쓰는 스트롱맨이 아니라 정치학계는 스트롱맨 그냥 안 써요. 아니 정치학에서 왜 없어요? 제가 정치학 그래도 박사과정 수료자입니다. 아니 저도 저기 저도 승민이가 정치학 중재를 좀 전공했어요. 할게요. 저도 중재 한 말만 정치학 예, 전공했다. 중재. 정치학 어디에 스트롱맨이 있습니까? 중재하는 한 말씀. 스트롱맨을 독재자로 쓰여지는 게 정치학적인 일부의 적인 거고 본래의 뜻은 그냥 그대로 강한 사람이죠. 본래의 뜻으로 얘기를 지금 제가 홍 영문학교 교수한테 묻 네, 스트롱맨은 승민인데요. 예. 우리 친북하고 좌파는 좀 구분해서 저는 뭐 제 좌파가 말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마치 좌 쪽에 있는 분들을 다 친북으로 그냥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매도하는 건 좀 문제가 좌우가 있고요. 다 아니 있어야 되죠. 항상 친북 좌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매도를 하시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좌파 말씀. 중에 친북 그러니까 좌파를 얘기가 안 얘기하는 되는 거죠. 거예요. 좌파 중에 예, 그다음에 친북 좌파를.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도 이 보수 진영에서 북한 관련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그 얘기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는 저는 그것도 옳지 않고요. 이런 식의 토론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더 불신하게 만드는 극혐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찰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극우 보수 개멸론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 뜻이 우리나라에도 극우 보수 세력이 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정치 행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공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그 정도의 취지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용어를 괴멸이라는 말을 쓰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말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극우 보수조차도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정당을 꾸리거나 정치 세력으로 뭐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게 아닌가. 그래도 극우 보수라 하더라도 괴멸의 대상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게 헌법 정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극우든 극자든 뭐 인신을 어떻게 공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 선진국에서는 대개 극우와 극자 세력은 변방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보수 진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저기가 자, 지금 이제 뭐 4번이 제차니까요. 아니라 네. 이따 4번 되면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3번 예. 해주세요. 3번이
한 후보를 지목해서 만약에 아니 지금 어차피 좀 전에 이제 우리 1번입니까? 나왔던- 3번도 예, 역시? 예. 아니 예. 나왔던 공격이 집중되는 거 보니까 아니, 골든 나왔던- 크로스를 아니, 멀었어. 좀 전에 그 답변을 하셔서 아까 문준용 이야기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아들 언급을 문제로. 먼저 하겠다는 거죠. 네. 예. 방금 이제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 말씀하셨어요. 이미 해명했다고. 근데 이미 해명했다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문재인 의원님께서 방송에 나와서도 물어보면은 그 이미 해명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데 뭐 물론 주장하는 저희들이나 받아들이는 민주당이 다르겠지만 국민들은 아직은 다수는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명쾌하지 않다.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말씀하셨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들까지 나와서 돕는데 왜 안 돕냐. 뭐냐. 문준용 씨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와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제3자 필요 없이 문준용 씨 와서 사실 전문관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아들이 어쨌든 아들의 입으로 아버지가 원서 내라고 했으면 말이 나왔다 한다면은 없으면은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내 그런 적 없다 딱 말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국민의당이 그 의혹 그리고 정년까지 냈던 진짜 본심인 겁니다. 자, 아들 문제 한 번 더 해주시고 아들 문제 여기까지만 하죠. 다른 이슈가 많으니까. 또 다른 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왜 나와서 돕지 않느냐. 이거 그거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냐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잖아요, 아들도. 그럼 자기 선택이죠. 내가 듣기로 문준용이라는 친구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아버지 선거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성원하고 본인은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이게 다시 의혹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는 거는 좀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이용정 의원한테 역으로 묻고 아들이 나와서 아닙니다. 그럼 믿으실 겁니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판이 선거를 눈앞에 있긴 합니다만 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국민의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도 익명을 통해서 그렇다더라는 카드라 통신 아닙니까? 팩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대답하는 쪽에다가 책임을 물으면 어떡합니까? 방금 막말로 해서 언론의 평가 오늘 제가 여기 오다가 라디오 들었는데 어떤 라디오의 기자가 그러더만 결정적인 팩트 제시도 하지 않고 공세를 피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내놓으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 해명할 거 아닙니까? 아니 좋습니다. 통상적인 짧습니다. 통상적인 이런 공방에 있어서 관련자가 본인의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언론사에 제공한 걸 동의한 거 이상으로 한 적이 있나요? 꼭 자기 다 실명 밝혀서 했나요? 우리는 우리 쪽에 문준용 씨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학 갔던 사람이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실명으로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익명으로 그렇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구 말을 믿을까요? 자, 답변을 했던 사람과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다 같은 기준으로 했었나요? 예전에도?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가 내부 고발이라든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다른 외부 조력자로 제기를 했었어요. 실명도 공개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무수한 문자 폭탄들 날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증언 못하겠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언론에서 그런 안 쓰는 것들을 그걸 문제가 저기 되고 얘기한 있어 거야. 이와 같은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고발했잖아요. 계속하실 거예요.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사람의 다르잖아요. 신원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도 법정에서 이후에 법정에서 다루는 걸로. 아니 원래 3번이 1번 하면 다른 사람도 1번에 대해서 또 또 1번 아니겠어요? 예, 1번에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또 다른 거? 이거 관련된 예, 얘기이기도 이거 한 한데. 가지만 하죠. 예. 예. 왜냐하면 아들 문제 한 근데- 단일 이슈로 너무 길게 가는 근데 이제 예. 뭐 같은 맥락이에요. 아들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SBS의 세월호 뭐 이용 관련한 세월호. 의혹 보도도 그렇고 이런 거예요. 왜 국민의당에서 보니까 정리 잘했대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응시원서 접수 기한은 어떻고 졸업증명서는 어떻고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제시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다. 의혹 제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뭔 얘기만 나오면 가짜 뉴스래요. 아니 해수부 SBS 보도도 그래요. 해수부의 현직 공무원 그것도 언론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명백한 증인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SBS 문제와 그러니까 포함하여 증인이야. 자, 그러면 그러면 답변할게요.
아니 그 고용태 그가 이건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언 그러니까 오늘 시간 자리가 쓰셨어요, 없다고 자유한국당에. 들받았어. 아니 그 고용태 그거 때문에 저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신뢰성 있는 현직 공무원이 하는 얘기도 가짜 뉴스다면 나중에 이런 분들이 짓고 나면 자기들끼리 열광하고 자, 이거는 자기들끼리 발언 시간 국민하고 넘어 있어요. 소통을 예, 네.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조정해 주세요. 자, 예. 자, 답변 드릴게요. 그 현직 공무원의 한 말을 왜 안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공무원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갖고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해수부 장관이 누구죠? 누가 임명했죠?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얘기를 벌어진 들어보세요. 일이라고 아니 해수부 하는 거 7급 아니에요. 공무원은 부처 이기주의에서 자유롭. 임명해도 아니, 누릴 얘기를 거 들어보세요. 배신하는 사람 많아요. 7급 공무원은 얘기 들어보세요. 7급 공무원은 정의의 사도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부채이기주의의 포로입니까? 아니, 조사해보자 이거. 그러니까 조사 다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해수부 조사가 아니라 국회 차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갖고 했다고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왜 그건 안 믿으세요? 자, 국회 차원에 왜 앞에 말만 조사해보자 믿으세요? 이거예요. 그 왜? 과정에 아니. 어떤 압력이 가해졌는데 SBS가 공중파가 5분 30초간 사고하는 거 누가 이런 거 봤어요? 나 예를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그만큼 봤어. 잘못했으니까 얼마나 그러겠죠. 대단한 압력이 가해졌으면 저희는요. 그랬는가 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저희는요. 저희가 집권하면 8시 뉴스 없애겠다는 식의 그렇게 협박 안 합니다. 그게 언론 탄압이죠. 그게 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법 있는 절차에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법입니까? 법 어디에 뉴스 없애라는 법이 어디 아니, 있어요? 법 절차에 없으면 못하는 거죠. 아이고, 법 못하는 절차-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아니, 대선 후보가 막 찌르는 거예요? 적어도 촛불의 힘으로 하겠다. 횃불로 불태우겠다고 이거 그러는 SBS 거는 여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록면은 독재자 외에도 뜻이 있는 걸로 잘 알아요. 차력서라고. 차력사의 뜻도 있습니다. 네, 승민인데요. 자, 예, 저기 잠깐만, 이번 당 스트롱맨은 이제 발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발언 총량제를 넘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좀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 예. 저는 그 스트롱맨에게 질문 아닙니다. 왜 질문해봤자 뭐 뻔한 답변 내지 뻔뻔한 답변을 하실 상대방 거기 발언 때문에 기회도 안 주면서 공격만 하실 때문에 하겠다는 말이야. 제가 그냥 좀 지적을 몇 가지 좀 하려고 해요. 예. 최근에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있었던 그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시키고 또 친박 중에 그 징계 당원권 정지됐던 친박들 해제하고 이 후보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민주적인 공당이라면 다 이런 것들 복당이든 징계 해제든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후보의 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제왕적 후보가 있는 이 당은 정말 제가 보기에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아까 계속 법치 법 얘기하시는데 스트롱맨께서 저는 이 당 내의 어떤 법적 절차도 못 지키면서 이 한 국가를 운영하는 법치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자격이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런 식의 복당이나 무원칙하고 명분 없는 복당이나 징계 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진짜 안 좋은 없어져야 될 이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보고요. 이걸 얘기하면서 보수 대통합 결집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무 명분 없는 그냥 야합이고 뒷거래일 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친박에 엎혀져서 대선은 뭐 당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홍준표 후보는 대선 이후에 이 친박들하고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당권 투쟁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고요.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번에 그 투표하는 과정에서 정말 좀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워할 후보 이런 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무능한 후보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 선택하시면 또다시 후회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질문이 아니라 주장으로 끝내시는 예. 거죠. 저는 지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얘기만 들으면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답변 총량. 그럼 15초 이내에 예. 15초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시간 재고 있을게요. 당원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 거다. 다 동의하느냐를 떠났어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괴멸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아까도 쓰셨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데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저렇게 공격을 해도 보수 우파 쪽에 먹히지 않는 이유는 다 누렸던 분들입니다. 저는 MB 때도 못 누렸고 저 같은 사람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공천 안 주려고 날려 자, 못 여기까지 누렸던 하겠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당을 지키고 있고 네. 다 누렸던 이제 사람들이 신분리 좀 나가서 할게요. 혼자 자기들만 깨끗한 척하는 이것 때문에 안 먹히는 거예요. 4번이 주도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답변하셔도 돼요. 여기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 뭘 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아십니다. 어느 국민들이요? 일부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아니 그런 분들이요? 바른정당에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의 경력만 한번 훑어봐도 뭘 누렸는지 다 알 수 있죠. 뭐. 자, 이제 그만하시죠. 자, 5번이요. 예, 5번 5번까지 하면 시간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러면. 자, 아니 저는 네. 이번 대선에 정말 아무 말 대잔치에 뭐 최고봉을 찍었다고나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북한의 나라 갖다 바친다 이 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최순실한테 나라 갖다 바친 사람들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뭘 갖다 바친다는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그 4월 20일 날 한 토론회에서 그 자유한국당 김진 고문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국 새누리당이고 친박정당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께서 친박들 징계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친박, 진박 뭐 다 불러들이고 공인해제 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자유한국당은 결국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찰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싶습니다. 찰스에게. 비난은 아니요. 답변 듣고 싶잖아요. 하시지 마세요. 그럼 얘기를 하지 예. 말든가. 아니 이건 제 주장입니다. 예, 찰스 질문 드리면은 저는 가끔씩 찰스가 이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을 밝힐 때마다 도대체 이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 것은 연정 대상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도 포함시키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은 유승민 심상정하고 같이 하겠다. 또 이 얘기를 하시고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문재인만 아니면 되는 잡탕 정부 이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사실 다음 정부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확고한 촛불 민심을 수렴하는 개혁 정부의 어떤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상이라고 보는데. 전 시간 관계상 3번 후보 공격 받다가 끝나는 타임입니다. 지금 거의. 자, 네, 아무튼 답변해 그 주시고. 잡탕 정부 네. 구상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잡탕 정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이런 거죠. 예, 많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5분의 3 만들어야 됩니다. 5분의 3 만들지 못하면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5분의 3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민주당도, 때로는 국민당, 때로는 정의당도, 바른정당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사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찬성했던 사람은 탄핵 찬성했던 사람 중에 일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통합정부 이념에 동의한다 하면 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잡탕 정부라는 말에는 모든 정파를 아울러서 개혁적인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에 잡탕 정부를 포기하고 만약에 그런 과감표를 받아들여 포기한다 한다면은 2분의 1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법에 있는 현행 헌법에 있는 5분의 3을 맞추자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질문하는 시간입니까? 2번 후보한테 하나 정도 질문할 수. 3번 후보인데. 예, 제인입니다. 3번 후보가 받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뚜벅이 뭐 요새 제가 이번에 광주도 가보고요. 포항도 가보고 구미도 가봤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진작에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워들 하던데 근데 몸은 국민 속으로 들어갔는데 메시지는 여전히 옛날 거더만요. 계속 반문 패권주의 외치고 나라 분열된다고 외치는데 얘기 들어보면 결국 이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후진 기어 놓고 앞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메시지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원래 제 그 질문 시간인데 맞아 그 아까 연정 예. 관련해서 얘기하신 부분 연정이라는 거는 사람 하나하나를 빼앗가지고 구성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치 세력과 정치 세력 간의 공동의 이해와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게 연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그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개별적인 인사와 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구성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 그 중에서 불가능한 얘기라니까요. 그런 방식은. 자유한국당 저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금방 이 당에 있다가 금방 저 당 갔다 다시 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금방 징계- 걷어들이세요. 징계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를 들면 또 아니,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또 나오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게 부분이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예. 뚜벅이 유세 맞습니다. 몸은 국민 속으로 있는데 말은 이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후진기어 놓고 어떻게 앞으로 그거는 가냐 뭐 이거죠, 적절치 않은 자동차가. 표현이고 때로는 후진기어로 조종은 길 갈 수 있다고 봐요. 명확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뒤로 돌아서 자, 질주할 수 자, 있어. 명확한 건 이거예요. 명확한 이거예요. 후진기어라는 건 인정하시는군요. 자, 명확한 건 이거예요. 친문 패권 세력이라는 주장 후진기어 아닙니다. 정기어 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친문 패권 세력이 집권에서는 옳지 않다. 이거는 후진기어가 아니고 정기어 제대로 놓고 가고 있는 거다. 지금 3당이 되면 어쩌면 4당, 5당으로 밟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여러 번 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짧게 해주세요. 한 20초 정도씩. 내일 투표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 주십시오. 예. 예, 제인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처럼요. 본인이 막 불지르고 다니면서 불조심하자 이렇게 외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후보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박또박 자기 얘기하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지 준비된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탄핵을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그 선택을 문재인 후보에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롱맨의 얘기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당 800원 받던 임시직 야간 경비원의 아들이 고리사치에 머리채를 끌려다니던 까막눈 어머니의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최초로 서민 정부를 세웁시다. 내일 새날 새 대통령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잘 습니다. 예,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치 분야에서 대통합 필요합니다. 예, 국민 편가르게 하는 친문 세력 그리고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희 다른 나라에서 많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에게 젊은 생각, 더 나은 생각, 미래를 가진 지도자에게 국가를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3번 안철수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바꾸는 거가 중요하고 제대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박근혜가 싫어 문재인 찍고 문재인이 싫어 안철수 찍고 안철수 싫어서 홍준표 찍는 이런 식의 선택은 또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요. 정말 이제는 능력 있는 대통령, 개혁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대통령, 그다음에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정말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제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 정말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진짜 대통령의 모습 보여드릴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신불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 토론에 심상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반대에 갇혀 있었겠죠. 농민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국민 아닌 국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자들의 삶은 또다시 정치판에 액세서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14명의 남성 후보들 속에서 박근혜의 실패가 여성의 실패로 오인되었을 것입니다. 심상정에게 투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 정치가 외면했던 서럽고 외롭고 억울한 사람들의 비명 같은 투표입니다. 심상정에게 투표해야 우리의 소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심상정은 여러분을 위로하며 껴안아 드렸습니다. 이제 심상정을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투표로 정치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껴안고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조연설인데 거의. 일주일 후 월요일 날 오자 토론 한 번 더 할까요? 결과를 들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약속을. 결과 봐서. 지금까지 이철희, 정용기, 이용주, 진수희, 이정미 5분 감사합니다. 오자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는 제가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시. 예. 예.
지금 자유민주주의 요 말 잠깐만요. 조금만. 잠깐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신 것 중에 자, 제가 자유민주주의 읽은 것 체제라고 중에 그랬잖아요. 마무리 그럼 하시죠. 요거 네, 10초 마무리 만. 질문 자, 답을 저 안 마무리하고요. 하시니까. 마무리. 네. 제가 읽은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께 발표한 내용인데 이 내용 들으시면서 국민들 중에는 맞아. 진짜 잘못하면 저런 급속한 북한화가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자, 예. 알겠습니다. 네. 제인입니다. 많은데 지지율이 그겁니까? 지지 자, 골든크로스가 진짜 일어났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를 우리가 문서화시키는 게 헌법이죠. 그죠? 그럼 헌법을 누가 유린했습니까? 어느 당이 부분은- 유린했습니까?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답해 아니, 보세요. 야, 그러니까 저기 자 보세요. 헌법을 잠깐 보세요. 헌법을 예, 들어보세요. 실은 3부에 가서 들어보세요. 등장하는 사태질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예. 국회에서 234명이 표결했고 아마 우리 조영기 의원님도 탄핵에 찬성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헌재에서 얘기 헌법상 들어보세요. 비밀을 얘기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비밀을 제 지키게 얘기예요. 했습니다.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판결했어요. 헌법 위반했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문서화시킨 게 우리 헌법인데 그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이에요. 네. 근데 그 당에 있으신 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최소한 네. 충분한 반성을 하든지 최소한 친박에 대해서는 뭔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잖아요. 다 사면해 줬잖아요. 다 복권시켜 줬잖아요. 그래 놓고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질문이 이제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스트롱맨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 가치 중에 일부를 훼손했다고 보는 부분이 헌재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승복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승복 안 그러나 하던데요. 이래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잘못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잘못으로 이렇게 해서 적폐로 보고 그 모든 게 청산 대상으로 보는 이거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4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게 최순실 자, 국정농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뭘 한 게 있어야죠. 결코 그렇지 않죠. 뭘 한 게 있어요. 저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도 있었는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창조 경제를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뭘 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자, 대기업과 그 부분 얘기하자면 지금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먼저 질문에 어이가 대한 없어서. 답을 드릴게요. 자, 친박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신데 친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했고 저희가 나름 반성도 저희 현실적으로 그것도 법치주의 내에서의 반성과 징계 아니겠어요? 당원 당규라는 그 절차를 존중하면서 해야지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민중혁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아니, 승민입니다. 반성을 해도 언제 너무 했는지. 잠깐만 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복권시키는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뜻도 있지만 저희 당을 지지하는 우파들이 힘을 합쳐라. 그리고 전부 다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유권자 내지는 지지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100% 생각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 제가 3일 연휴 주말 중에 골든 크루스가 이루어졌다. 이미.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승리할 일만 남았다. 근데 이게 저희도 얘기가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NHK에서 역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저께부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시면 유권자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조차도 언론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외신에서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캠프에서의 예, 판세는 어떻습니까? 잘 씁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좀 주춤했던 거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새로운 전개를 마련해서 여러 후보들 중에 단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속으로 걸어다니면서 국민들이 많이 더 지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주 어제 일요일 그제 토요일 이 주말 중에도 아마 대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거다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우리 이철희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갤럽 공식 맞습니다. 갤럽 공식 갤럽이 잘 맞춥니다. 맞추는데 그때의 대선은 주로 양당 체제에 있었던 대선에서만 유효했던 거고 지금 같은 3당 4당 체제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작년 총선에 3당 체제 만들 때 갤럽도 틀렸죠. 그 공식이 아마도 이번 대선도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갤럽의 공식에는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YSDJ, JP까지 나왔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네. 양자 대결은 아니에요. 예. 싸움 삿대질은 좋죠. 좀 이따 해주시죠. 깨알 같은 팩트 체크를. 자, 4번. 예. 예, 승민입니다. 이번 선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존의 투표 관행 선거 문법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이제까지는 맞췄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 별로 못 맞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 선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야 스트롱맨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직접 제대로 안 읽고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사는 일단 국내 주제도 아니고 홍콩 주제하는 기자가 쓴 건데 내용을 보면 보수의 대결집, 중도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 전제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 다음 얘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고, 예, 지금 유승민 후보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유승민 효과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유승민 효과에는 일단 샤이 부끄러웠던 보수가 유승민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고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프라우드 보수로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과거 같으면은 투표를 안 했을 이런 젊은 계층 무당층이 보수에는 낡고 부패한 사람들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대거 신규 보수로 유입된 층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 2당에 몰아주는 그런 투표 아니고 소신 투표하는 그런 계층이 많이 늘어나서 사전 투표율이 늘어났고 그게 유승민 효과에 기여. 마지막 오자 토론입니다. 내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씩 나오셨던 각 당의 선수들 중에 에이스만 다시 모였습니다. 자. 그분들 나왔으면 그분들도 에이스를 했거든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선대위 전략본부 부부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영기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진수희 총괄 선대본부장 나오셨고요.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선대위 기획 전략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신불리입니다. 네. 또 말이 좀 어렵긴 해요. 호칭이 너무들 어려워요. 네. 못 외우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빙이니까 제인, 홍반장 찰스 등등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부에서는 1번부터 쭉 각 당의 현재 바라보는 마지막 판세에 대한 이야기, 수치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마지막 판세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당, 지금 전략적으로 저 당을 공략해야 되겠다 싶은 한 당을 지정해서 폭탄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번에 기획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아마 2부가 끝나고, 그리고 3부에 가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프리로 난투극을 벌이는 것으로. 삿대질과 함께. 제가 잘 안 보이셔서 모르시겠지만, 오자 하다가 2부에는 안 그러는데 3부에 가면은 청취자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진짜로 삿대질이 등장합니다. 흥분해서. 자, 그러면 공통 질문입니다. 각 캠프에서 판단하는 깜깜이 기간이니까 막 던지겠죠? 어차피 수치로 확인이 안 되니까 각 캠프의 현재 판세 분석 그리고 상대 공략. 자, 1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인입니다. 저희는 저희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갤럽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6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확립된 이론인데요.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갖고 만든 얘기입니다. 갤럽의 공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D-6일부터 공표 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로 이어졌다. 한 번도 결과가 뒤바뀐 적이 없다라는 게 갤럽의 공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마지막 여론조사들 일제히 언론사 발표한 것을 쭉 따져보니까 저희가 부동의 1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갤럽의 공식에 따라 저희가 1등 할 거라고 저는 당선될 거라고 보고요.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다. 다만 2, 3위 간에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공략하셨는데 공략할 데가 없나요, 이제? 아니 무슨 뭐 저 판세를 좀 보시고 판세부터? 네, 좋습니다. 판세부터 한번 돌죠. 네. 네, 2번 스트롱맨입니다. 스트롱맨으로. 네. 네. 지금 스트롱맨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추세상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지난주에요? 예, 지난주에. 근데 여론조사 다 발표될 발표될 때였어요. 때였는데. 그러면 발표될 때 그래 나왔잖아요, 일부. 그리고 지난주에 실버 크로스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요번 일단 막 던져. 어제 지난 거 말고 그 전 주말에 그리고 이번 어제까지의 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 늦바람 불기 시작한 유승민 바람이 지금 이제 북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9회 말 투아웃에 4번 타자 유승민 후보가 아주 시원한 끝내기 장외 홈런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얻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도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니요. 다른 당들도 이미 아까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는요 지금 실버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방에, 그냥 마지막에. 시원한 끝내기 예. 역전 홈런 날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불리입니다. 저는 그 홍준표 후보의 골든 크로스는 뻥 크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 20% 봅니다. 뭐 20% 나요? 많이 네, 보고 너무 최대 많이 보시죠. 20%까지 보는데 네. 지금도 아니 근데 우리- 그 골든 크로스를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상대 측 진영의 표가 훨씬 더 결집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힘내라 신불리.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권 교체는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뭐 모든 주권자의 표가 사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표 한 표가 다 자신의 의사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아가지고 이 정권 교체가 뒤집어진다. 이거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서는 골든 크로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 촛불 크로스다. 촛불 개혁의 민심을 그대로 담는 그런 어떤 역전극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심상정의 홍준표를 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 청산의 마지막 마무리는 정의당 신불리가 스트롱맨을 잡는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고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이변은 딱 그거 하나 남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약간 모자랍니다.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 신불리 참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놔두시지 말고 내일 최대한 힘을 모아주시고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확고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신불리에게 던져주십시오. 굳세어라 신불리. 이해감각이 이렇게 복잡한 선거는 처음 봅니다. 유권자들은 현명하니까 딱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저 판세를 쭉 듣고 나서 상대 후보 지금 한 군반 지역에서 그 판세는 틀렸고 실제로 맞는 건 이거다 이렇게 공방이 몇 번에 걸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이어지면 저희가 끊고 다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제인입니다. 판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우리 스트롱맨께서 꼭 판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다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젠가요? 문재인이 되면 우리나라를 북에 바친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북에 갔다가 바치면 이거 선거하지 말고 형사 고발을 하셔야지 왜 이걸 선거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의문스럽고 친북 좌파를 심판하자 그랬는데 나라 말아먹은 게 친북 좌파입니까? 아니면 친박 골수 우파입니까?
지금 대선이 뭐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당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갔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뭐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전 선이 있다고 보는데 이 선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잘 씁니다. 근데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 여기 1번과 2번에 공방이 있은 다음에 예.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예. 조금 더 붙여가지고. 붙여서. 저도 예. 신불리. 그 우리 스트롱맨이 못 기다려지네, 이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게 맞아요. 예. 맞고 맞았는데 다시 또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막말로 여성 관련한 뭐 사회 시대착오적인 그런 몇 번의 말. 어떻게 최근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빨갱이란 말, 좌파 척결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5년이 또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만 하지 말고 국민의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불어 막말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 이제 맞아요. 질문 저는 북한에다 나라를 잠깐만요. 팔아넘길 그러면 룰을 이렇게 바꾸죠. 1번이 누군가 지목을 하면 그분에게 던질 공격을 한 번에 다 던지면서 예, 말아서. 아니, 저는 자, 진짜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돌돌마리로. 예. 홍준표 후보가 아닌, 그러니까 나라를 북한에다가 팔아넘길 친북 좌파 세력이 누굽니까?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 질문이 많아요. 잠깐만. 아니 근데 예. 꼭 지금 제인이 제기한 그 문제하고 그 엮은 거죠 같이. 네. 예, 지금은 예를 들어 예, 예. 2번이 공격받을 때 다른 분도 한꺼번에 할 거 예, 있으면 예. 그럼 저는 던지는 다른 거죠. 사안으로 알겠습니다. 공격을 하겠습니다. 예. 자, 친북 좌파. 예. 저 일단 누군지. 스트롱맨입니다. 2번. 자, 그 우리 진수희 선배님도 하기는 스트롱맨한테 하는데 다른 주제로 이슈로. 하신다고요? 다른 예. 기수로. 예. 야, 역시 골든 크로스 일어났습니다. 뻥크로스라니까 자꾸 볼크로스. 그 전에는 우리 문재인 제인한테 집중적인 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네 분이 전부 다 스트롱맨한테 이렇게 공격을 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 유권자 내지 국민들의 우려 내지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좌파 또 친북 좌파 또 더 나가서 전에 통진당의 경우에는 종북 좌파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고 그걸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롱맨이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 저기보다 진짜 빙의가 됐다고 해서 스트롱맨이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한번 제가 여기서 옮겨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면 김정은 되살리기, 북핵 볼모화, 한미동맹 약화, 미군 철수 쟁점화, 전쟁 위험 고조, 외국 자본 철수 등 경제 파탄 우려, 강성노조 선행, 전교조 합법화, 반체제 인사 석방 등 소리 없는 북한화가 급속도로 소리 없는 북한화요? 진행될 것입니다. 아이고야, 정말.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한테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